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렴치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양산이 원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편 실전기체의 모습이 보이자 인도네시아는 초조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사건 이후 인니 기술진과 함께 인도네시아 퇴출 수순을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어이없는 제안을 해 한국 군사무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천억 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총 6천억 원을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2016년 1월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20% 수준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이상 한국에게 기한을 미뤄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자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분담금 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 협의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한민국 전투기의 기술 유출까지 시도하며 제대로 된 분담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초기에는 좋았지만 번번이 KF-21 전투기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KF-21 전투기 초도 물량 문제로 인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며 계속적으로 논란된 바 있지만 결국 계획한 물량인 40대 전투기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살펴본다면 KF-21 전투기의 물량 문제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한 시발점이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놀라운 신기술을 개발해내며 발전해 나가는데 딱 하나의 단점, 공동개발국이 문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몇 년에 걸쳐 KF-21 전투기 분담금을 미납하며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에는 방산 분야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협력이 긴밀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인도네시아의 횡포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되도록이면 끝까지 함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양산이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갖은 횡포를 부리며 대한민국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것은 물론 인니 연구진의 기술 유출 정화까지 포착되자 한국이 개발한 고유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퇴출시켜야만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 분담금 미납뿐만 아니라 일전에 구매해갔던 T-50 훈련기 구매 대금까지 미납 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니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국방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는 변명 하나만으로 KF-21 보람의 분담금 사건처럼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며 한국을 호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에서 한국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금액 납부를 미룬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 없다는 인도네시아는 선거 기간 동안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계약 대금을 현찰로 선납하고 미국산 F-15EX 전투기를 구매까지 손을 댔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전투기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기술이 튀르키예까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나열된 사실만 보더라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KF-21 전투기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 한 번 없고 T-50 구매 대금 지불까지 일방적으로 기한을 미루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분담금을 미뤄왔던 인도네시아가 이외에도 또 한 번 우리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성능 비교질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프로젝트 개발금의 20%에 불과한 KF-21 개발비를 낼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이 KF-21 양산 초도 물량 축소에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기술에 접근조차 금지당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도가 지나친 발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한 인니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대가 팔려야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없다면 한국이 개발한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등의 한국 방산품을 다른 나라로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말 인도네시아는 약 1조 원에 이르는 분담금 연체에 대해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딱 잘라 거절하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한 것인데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1조 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럴 바에는 대한민국이 모든 개발비를 부담하고 인도네시아를 퇴출시켜버리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게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며 외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당장 군사력 증강이 시급한 인도네시아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호주에게 KF-21 전투기를 수출할 가능성을 보이며 오세아니아 지역 정비창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한국으로부터 완제품 도입 형태로 T-50 전투기 총 18대, FA-50 경공격기 4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호주에게 레드백 장갑차를 포함한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를 수출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정비창까지 마련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당장 운영 중인 T-50의 정비를 자국에서 정비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네시아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와 다른 경제적 부분의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인도네시아가 어려워할 빌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결국 플랜 B가 필요했던 것인데 마침 대한민국의 FA-50과 KF-21 전투기 도입에 호주가 큰 관심을 보여 상황은 역전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대한민국 레드백 129대를 도입한 이후 한국산 무기에 큰 관계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호주 국방장관이 만나면서 호위함 수주위 외에도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 전투기를 후보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니에 KF-21 전투기 정비창을 두는 대신 오세아니아 지역을 포괄하는 호주 정비창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군사력 증강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전투기 분담금 내는 것과 T-50 추가 도입까지 모조리 포기하며 스웨덴의 그리펜과 같은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한국 전투기 금액 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인도네시아 퇴출이 완전히 가시화되었습니다. 현재 호주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유럽 국가 일부가 대한민국에게 관심을 보이고 중동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 수입과 군사동맹 계약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양산 물량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보도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유출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수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호하게 기술 이전을 반대해야만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수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매체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돈은 많지만 무기 개발 능력이 떨어지며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애를 먹는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군대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적당한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한 일부 유럽 국가까지 잠재적인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추후에도 공동개발 분담금을 지원해줄 다른 국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KF-21 전투기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더욱 손해라는 것을 우리 정부는 정확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제 한국은 실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기웃거리는 인도네시아 기술진과 관계자들을 자국으로 이송하고 강경한 경고를 보냈던 만큼 완전히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퇴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국가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공동개발 협의를 진행하며 미래에 투자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5세대 전투기를 유일하게 독자 개발해낸 국가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5세대에 가까운 기술력을 독자 개발하고 있지만 결국 더욱 알맞은 시기에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전투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금액이든 기술 지원이든 함께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동반국가를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반국가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만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